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이 일단 요즘에 계속 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당장은 조정이나 이런 재료로 이용이 되지만 사실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금리 동결일 때 나스닥이 계속 올랐던 이유는, 그쵸?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이 기대감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금리 인하가 막상 피봇이 되면 이게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슈에 파는 개념으로 해서 오히려 안 좋을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갑자기 경제가 확 안 좋아지면서 거기에 뒤따라서 금리 인하를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블랙스완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뒤늦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금리 인하가 하는 도중에 자산 가격이 실제로는 오른다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당장은 조정의 재료로 쓰이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동결이 어쨌든 길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해서 눌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금리 동결이 계속 된다면 이후에 어차피 이 기대감은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인을 또 보게 되면은 이 검은색 선을 일봉 마감으로 지키긴 했지만, 오늘 종가가 마감된 다음에 오늘의 일봉까지도 종가가 마감되고 이후에도 봐야 되고 하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얘는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들이 생각보다 좀 비트코인보다 좀 덜 떨어진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그냥 큰 틀에서 보면 횡보고 박스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뭐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로 하락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 사이클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 과정에서 상승장이 고점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21년에도 20년에도 그때 당시에도 반감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감기가 엄청나게 큰 이벤트라고 하다가 코로나 빔이 생기면서 투심이 다 죽었거든요. 코로나 빔 같은 게 생기고 투심이 죽고 회복을 하지만 생각보다 더딘 그런 상황에 다들 이제 떠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손절도 다치고 떠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이 자리들은 엄청나게 좋았던 자리잖아요. 보시면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때인데, 요때 그러니까 우리가 샀으면 뭐든 알트든 비트든 사고 기다렸으면 이러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뭐 물론 지금이 이 정도 단계냐 하면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나 여기에 가깝다라고 보지만, 그죠? 여기나 여기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근데 뭐 사실 뭐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간에 이만큼씩 오를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공표 탐욕 지수도 보면 이제 그리드까지 내려갔어요. 원래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이제 연두 색깔로 갔다가 약간 황토색까지도 내려갔거든요. 그만큼 우리 투심이 많이 약화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보면 요즘에 제가 신고점 때도 좀 느낀 건데, 신고점이 막 됐을 때 우리가 막 신규들 들어올 때 있죠. 그때의 반응이 예전에 우리가 2021년에 혹은 2020년 말에 겪었던 그때의 반응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뭇 그때는 정말 관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인즉슨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정말 연체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대출도 이제 좀 빡세고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코인을 2022년부터 물려있던 거는 알트장이 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출이 된 것도 있지만, 구출이 안 된 상태로 올랐다고 해서 봤더니, 신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봤더니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더라. 에이, 내 건 아직 한참 멀었네, 이런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이 좋아져서 돈은 넣고 싶지만 더 이상 뭐 대출의 여력도 안 되고 생활비는 좀 빡빡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건, 요번 장은 알트코인의 거의 마지막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닷컴 버블처럼. 여러분들이 닷컴 버블 이후에 이때 나왔던 기업들이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이 된 기업들도 이거 이후에
마이너스 70%, 80%가 막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고점을 찍었던 인텔은 아직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 그럼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많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많이 없어진다라는 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닷컴버블 기간 동안 많이 생기고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어중이 떠중이 기업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장세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근데 알트가 지금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잖아요. 이건 사실 이건 괴리고 그 다음에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웬만하면 못 버틸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제가 맨날 영상 찍고 막 똑같은 말 강조하고 했던 부분들이 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뭐 곡소리가 좀 나는 거 보면은.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관점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회다라는 측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끝나면 뭐 한 달, 두 달 정도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좀 수건을 더 짜든가 할 건데, 항상 우리가 비트코인을 요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조정을 줄 때 진짜 빡빡하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진짜 못 잡게 준 다음에 어느 순간이 딱 찍으면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 몇 달 동안 뺐던 거를 회복을 하고, 여기서도 몇 달 동안 회복한 거 뺀 거 일주일 만에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물량을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은 갖고 있으라고 한 게, 이걸 꼭 굳이 매수를 하지 않아도 이걸 버틸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장세가 끝나면, 조정이 좀 끝나면 그때는 아마 이걸 다시 회복을 하면서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보면은 주봉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일주일 만에 말아 올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량이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경제의 건전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뭐 닥터 커퍼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얘네가 차트상을 봤을 때 올라주고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면은 이게 다 어디냐면은 24년 말이나 아니면은 뭐 25년 뭐 초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이때 이후에 블랙스완이라는 것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코인의 상승장이 끝나고 블랙스완이 오면은 싼 자산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조금 더 롱텀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조정이 정말 크게 왔단 말이에요. 기간이 정말 길게 오기도 하고, 보시면은 이제 기간을 보면은 여기는 9주가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찍은 다음에는 또 13주, 14주 이렇게 왔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꼴랑 3주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점에선 3주,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 6주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이 아직 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초반에 보통 이런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신고점을 넘은 상태에서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티는 거에 있어서 훨씬 이때보단 난이도가 쉽고, 이때는 가격이 낮아서 좋은 대신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코인에 대한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물 ETF가 어쨌든 승인이 됐고 기관들은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근데 개미들은 망설이고 있고, 그렇다는 게 나중에 보면 결국 다 좋은 시그널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시그널이 올 때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때는 어쨌든 뭐 싸게 사서 좋긴 하지만, 근데 언제 이게 출발하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번 상승장은 빨리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신고점을 뚫기도 했고, 근데 정말 예전의 사이클을 보면은 이 기다리는 기간이 되게 많았어요. 이때도 그렇고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기간들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17년으로 가면은 2017년 사이클로 보면은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이벤트마다 30% 20%씩 꼭 떨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정말 그때가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생활을 한 데 있어서 금리도 그렇고 경기도 안 좋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체감이 더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인내심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이지, 사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코인 사이클로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놓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렸고, 그리고 뭐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 제가 저번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번이 사이클 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떠나는 게 낫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지점이 오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계속 경고를 할 거고요. 지금은 경고보다는 좀 힘을 낼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쿠퍼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매우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발생을 했잖아요. 이제 강세장이 2025년 중반까지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 두 경우 모두 그들의 생각이 틀릴 거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안 오고 상승을 계속했으면 저는 4월, 5월이면 장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조정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고 되게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 일단 늘어난 것 같고, 여기서 만약 더 횡보하고 좀 더 매물대를 쌓아간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25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상반기라는 게 아니고 한 1분기라고 할게요. 1분기가 딱 맞겠네요. 그 정도까지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인은 24년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4년 9월에서 12월.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들은 그때 가서 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만약에 더 빠진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러한 역헤드 숄더가 나오는데, 이게 역헤드 숄더면 이 구간을 이렇게 1대1로 돌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뭐가 됐든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혀 나쁘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선을 쫙 긋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서 이제 신고점을 뚫고 리테스트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되게 답답한 모습을 그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그어버리면, 그렇죠? 그냥 이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직 종가가 마감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아래 꼬리를 담은 망치형 캔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월봉 마감을 이런 캔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지점을 찍으면 빠르게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현금 비중을 좀 지키면서 주요 지점들 58,000이나 뭐 이런 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52,000, 48,000 이런 데 오면은 그때 현금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남은 현금들은. 왜냐면 이제 그 지금 자리들도 물론 좋지만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현금이 없을 때 좀 떨어지면은 진짜 흔들리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현금 비중 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이 재료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클레이즈랑 시티그룹 등 UK 파이낸스의 토큰화된 예금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자산의 토큰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보면은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마스터카드, 비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재료들이 지금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 나오기 때문에 전혀 뭐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좋은 씨앗이 돼서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부러 호재들을 뿌리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변화의 흐름이 좀 보여야 되는데 당장 똑딱똑딱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조급할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성을 잡고 한두 발짝만 뒤에서 딱 본다면 시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지금 보세요. 아까 월봉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건강해요. 얘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음봉 하나 뜨고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실까? 너무 불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승장 과정에서의 음봉 같은 건 얼마든지 뜨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좋은 건 길어야 음봉이 2달 연속으로 뜨는 거더라.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럼 길어야 한두 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만 하면은 그냥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우리 함께 계속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